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가 글로벌 현상이 된 사연이란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미국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정치 이슈를 많이 다루는 이 매체가 이 영화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이 영화의 미국 사회 영향력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면 다분히 두 가지 논점이 느껴집니다. 미국에 있는 아시아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한류의 영향력은 아시아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고, 두 번째 시각은 한인 이민자들이 고국에서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인이란 시선에서 이제 이민사회가 한류를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인식받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기사가 엄청나게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기 영화는 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리믹스하는 것이 어떻게 보편적인 매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프 양은 황금 스크린, 아시아계 미국인을 만든 영화들의 저자입니다. 제가 K-POP 데모넌트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살 조카 시에나 덕분에 대만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시작됐습니다. 내키지 않겠지만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남으려면 꼭 봐야 해. 그녀는 최근 본 영화 목록 메뉴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말합니다. 나와 20살 아들은 영화를 보는 건 데모에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 라고 힘없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90분 후 우리는 쇼의 강렬한 파워 발라드인 골든을 우리만의 바리톤 버전으로 부르기 위해 반복적으로 대강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데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시청자들이 1억 600만 번 이상 시청하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기강의 데뷔작인 이 작품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애니메이션 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끝판왕이죠. 이 영화는 초연 이후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추적하는 93개국에서 모두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두 아이돌 그룹 악당과 싸우는 판무파딸 헌트릭스와 그들의 라이벌이자 지옥에서 온 멋진 녀석들 사자보이즈는 스포티파이 역사상 미국 청취자를 대상으로 가장 높은 차트 순위를 기록한 남녀 K-POP 그룹이 되었습니다.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두 곡이 스트리밍 순위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실제 슈퍼스타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조차 아직 달성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만으로 이 영화가 문화적 이종표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를 하러 차를 예약했는데 중년의 대만 여성 운전자가 차 스테레오로 K-POP 데모넌터스 사운드 트랙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서툰 중국어로 운전기사가 선택한 음악에 대해 언급했더니 죄송하지만 제 차에 계시려면 이 음악을 꼭 들어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여름 태풍을 뚫고 달리는 동안 즉흥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의 엄청난 인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흔히 볼 수 있는 인디 영화와는 다릅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했지만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개봉 첫 주 920만 뷰라는 비교적 적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화의 홍보 활동에도 거의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K-POP에 열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K-POP을 훨씬 넘어서는 입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아시아 그리고 전세계 관객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며 시선을 사로잡고 그 과정에서 귀에 맴도는 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 지역에 블랙핑크가 있다는 말이 의학적 진단처럼 들리는 시청자들조차 즐길 거리를 찾았습니다. 관객층이 확대된 이유는 영화 제작진 중 상당수가 북미에 사는 아시안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태평양 양쪽에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어 직관적으로 두 문화권의 취향에 벤다이어그램에 나타난 대로 겹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 감독은 서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입니다. 태어난 출연진은 대부분 한국계 미국인과 캐나다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의 대사와 톤, 억양 그리고 표현은 북미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역사와 대중문화에 대한 깊고 섬세한 존중을 반영하는 디테일과 배경 지식을 통해 진정한 한국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계 이민자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영화에서 작지만 유쾌한 역할을 맡은 배우 데니엘 데 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민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활용함으로써 K-POP 데모넌터스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할리우드에서 K-POP 데모넌터스가 극히 드물게 되었지만 머지않아 덜 드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어떻게 진정성 있고 독창적인 아시아 스토리의 통역자이자 세계화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컨텐츠가 바다를 건너 전파될 때 종종 발생하는 화이트워싱이라는 낙인 없이 이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자란 블루스리가 아시아계 미국인 스토리텔러가 두 문화를 융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한 이후 우리는 이 약속을 줄곧 기다려왔습니다. 싱가포르를 배경으로 한 전세계 배우들이 출연하는 아시안 어벤져스와 같은 흥행작들을 통해 이 약속이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K-POP 데모넌터스의 성공적인 흥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마존 스튜디오는 데니얼 데 김이 제작 및 주연을 맡고 서울에서 촬영을 마친 강렬한 스파이 스릴러 시리즈 버터플라이의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방탄소년단의 매니지먼트 겸 제작사인 하이브가 파라마운트와 협력하여 한국계 미국인 영화 감독 벤슨 레이가 연출을 맡고 K-POP 데모넌터스에서 조 역을 맡은 유지영과 애틀란타 출신의 K-POP 스타 에릭남이 출연하는 K-POP 세계를 배경으로 한 장편 영화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계나 할리우드 모두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런 변화가 눈에 띄네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왜 한국어를 더 잘 못하세요라고 비웃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대중문화의 세계적 리더가 되고 싶어 하면서 우리처럼 이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자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 공동체가 그들이 입양한 고향과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 모두의 문화적 상업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할리우드는 결국 이민자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그들의 타고난 문화적 융합 감각은 미국이 대중문화를 장악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겹치는 정체성을 세계적 성공 비결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점점 더 진정한 데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당신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미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좋은 음악은 좋은 음악이에요. 밴드가 허구이고 애니메이션이든 허구이고 1960년대 인물이든 말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영화를 자세히 볼 거예요. 그 점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다는 사실 때문에요. 13살 딸들은 너무 부끄러워 보여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 기사 때문에 어젯밤 재미삼아 한번 보기로 했죠. 딸들의 평은 생각보다 훨씬 덜 부끄러웠고 사실 꽤 최고였어요. 남편과 저도 특히 멋진 사운드 트랙 덕분에 재밌게 봤어요. 방금 봤는데 정말 끝내줬어요. 보컬은 정말 최고였어요. 스토리는 좀 그렇지만 음악은 최고였어요. 호랑이의 화분도 정말 잘 만들었고요. 8살짜리 조카가 저번 밤에 이걸 시청하라고 시켰어요. 15분쯤 후에 잠들기 전에 모든 등장인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처럼 조카가 너무 좋아해요. 이건 못 봤어요. 호텔 델로라랑 이번 생도 잘 부탁해를 재밌게 봤어요. 한국 작가들 중에 훌륭한 작가들이 많잖아요. 호기심에 K-POP 데모넌터스라는 영화를 찾아봤는데 실망했다는 표현은 절제된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대부분의 팝 음악이 보여온 반복적인 평범함을 지닌 대중문화의 매력을 저는 이해합니다. 어젯밤에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어젯밤에 봤어요. 토요일 밤에 볼 다음 작품은 이거예요. 틀림없어요.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고 이 드라마도 봤는데 지루하더라고요.
저는 60살이지만 딸 덕분에 지난 몇 년 동안 K-팝을 듣고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딸이 이거 듣기 시작하면 클래식 록 음악 못 듣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더군요. 비웃었지만 결국엔 사실이었습니다. K-드라마도 보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K-드라마만 봅니다. 줄거리도 너무 심오하고 연기도 정말 사실적이에요. 좋은 드라마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1989년에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23살 딸아이가 같이 보자고 했고 17살 딸아이도 같이 봤는데 정말 푹 빠졌어요. 며칠 동안 귓가에 맴도는 노래들이었어요. 재밌었어요. 며칠 전 12살 사촌이랑 쇼핑하다가 헬로키티 같은 쇼핑몰에서 소다팝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웨즐리에 사는데 정말 좋은 동네죠. 저는 차 안에서 음악을 틀지 않을 수 없는 아빠입니다. 놀라운 노래, 골든, What is sound like, 소다팝, 테이크 다운, 뉴 아이돌, 음악이 너무 좋고 영화 애니메이션도 훌륭해요. 넷플릭스에서 미국산을 피하고 한국어로 된 한국 드라마는 영어 자막을 보면서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한국어를 듣는 걸 좋아해서요. 친구나 가족들이 극찬하면 K-팝 데모런터즈도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키찬은 브루스리보다 훨씬 더 큰 스타이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도 잊지 마세요. 한국 창의성의 또 다른 사례죠. 댓글 반응. 여동생이 며칠 전에 이 영화를 보고 완전 반해버렸어요. 지난주쯤 2번 정도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켄정이 출연해서 꽤 멋졌어요. 한국 가수라는 부분만 빼면 스토리가 꽤 간결해서 좀 더 나은 줄거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괜찮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이고 애니메이션도 아름답습니다. 이 영화에는 너무 소름 돋는 요소들이 많아서 놀랐고 어린아이였다면 무서웠을 법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 영화는 정말 영리하고 잘 만들어졌어요. 보는 내내 즐거웠고 생각보다 훨씬 몰입해서 봤어요. 강력 추천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K-팝 데모런터스는 제가 지금까지 본 2025년 최고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멋진 음악, 매력적인 캐릭터, 아름다운 그래픽이 가득합니다. 다만 결말이 너무 급하게 진행된 게 아쉬웠습니다. K-팝 뮤지컬 K-팝 데모런터스는 바로 당신이 바라던 그 자체입니다. 경건하고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에 엉뚱하면서도 감성적인 요소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죠. 음악 또한 최고입니다. 다만 캐릭터들의 관계를 좀 더 섬세하게 표현했다면 완벽했을 텐데요. 재밌긴 한데 이상한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정말 재밌는 영화였고 노래도 좋았어요. 나는 이것이 완벽하다고 말해야 했어. 이 영화는 모든 세부사항까지 완벽했어. 최고의 뮤지컬 10점 만점에 10점. 사운드 트랙이 정말 재밌고 멋졌어요. 영화의 줄거리와 깊이 그리고 좋은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캐릭터들도 정말 좋았고 좀 유치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영화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다시 보고 싶어요. 중독됐어요. 오랜만에 본 최고의 작품이에요. 일주일에 3번이나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본 건 처음이에요. 일주일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처음 들었을 땐 이름이 좀 우스꽝스럽고 목소리로 악마와 싸우는 K-팝 밴드라는 생각에 좀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제작진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보면 이해가 되고 디테일이 풍부하고 재밌어요. 이 영화 정말 좋았어요. K-팝 데모런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와 한국 문화가 어우러진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애니메이션은 정말 훌륭했고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제작진이 모든 장면에 정말 공을 들였다는 게 확연히 느껴졌어요. 성우 연기도 훌륭했어요. 유창한 영어와 어색한 발음 없이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 면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렌더링, 다채로운 팔레트, 액션, 배경, 효과, 매우 매력적인 디자인, 최고의 영화입니다. 좋아요. 이 영화의 진짜 스타파워, 바로 루미의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에, 그녀의 보컬은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하늘을 찢을 듯 굉장해요. 깔끔하고 파워풀하면서도 허스키하고 엄청난 음정을 뿜어내죠. 정말 놀라운 가창력이에요. 제가 얼마 동안 본 영화 중 가장 훌륭한 영화 중 하나예요. 모든 노래가 엄청나게 중독성이 있고 벌써 4번이나 봤어요. 저는 모든 캐릭터가 얼마나 호감 가는지 정말 좋아하고 미라를 정말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느낌과 극심한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녀가 너무나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영화의 미라를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땐 유치하거나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K-POP 데모넌터스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긴 한데 영화를 보고 나니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K-POP 아이돌이 데모넌터라는 줄거리는 전에는 터무니없다고 들렸지만 영화로는 너무 잘 만들어져서 영화 산업에 희망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믿게 됐어요. 이 영화의 메시지는 놀랍습니다. 자기 수용,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모든 게 깔끔해서 정말 대단해요. 이 영화는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아니, 이 경우에는 제목을 제대로 구현한 영화입니다. 솔직히 이 영화 제목을 보고 어머, 내가 진짜 K-POP 데모넌터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화 K-POP 데모넌터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질리지 않고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멋진 영화입니다. 연기는 훌륭하고 스토리도 훌륭하고 음악은 환상적이고 제 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정말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넷플릭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중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미디, 액션, 드라마, 음악, 스토리,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놀랍도록 훌륭했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짜릿한 스릴을 선사합니다. 신나는 액션, 중독성 있는 K-POP 노래, 훌륭한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걸그룹이 악마와 싸우는 멋진 스토리가 어우러져 정말 재밌으면서도 K-POP 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화려한 영상과 신나는 음악, 그 이상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 깊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루미의 여정을 통해 저는 숨겨진 어둠, 죄책감,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과 싸우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오랜만에 본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 중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은 노래, 캐릭터 대사, 속도감, 애니메이션 스타일, 그리고 곳곳에 흩뿌려진 유머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K-POP 문화와 초자연적인 액션을 신선하고 흥미진진하게 융합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생동감 넘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음악 공연과 강렬한 악마와의 전투 장면 모두에서 에너지를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10점 만점에 20점,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DVD로 살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최고였어요. 약혼자도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둘 다 22살이고 영화광이에요. 모든 게 망해가는 줄 알았는데 정말 멋진 줄거리가 있는 작품이 나타났어요. 색감도 좋고 애니메이션도 훌륭하고 얼굴 표정과 주변 세계까지 세세한 디테일까지 모두 훌륭해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좋아할 만한 작품이에요. 때때로 이 아이들의 쇼는 엄청난 히트 요소를 가지고 있다. K-POP 데모넌터스를 못 보셨다면 당신은 놓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조연 배우로 이 실사 영화에서 똑같이 춤춰주세요.
우리 딸이 어린 편이라서 괜찮을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 밤 남편과 나는 이것을 봤다. 아동영화에 이렇게 몰입하기 힘든데 마지막에 저 영화를 본 것만큼 잘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K-팝을 사랑하는 엄마로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추천해도 될까요? 방탄소년단, 스트레이키즈, 엔하이픈, 태민, 에이티즈, 슈퍼주니어. 나는 앨범을 반복해서 듣고 있고 스핀 강사로서 4곡을 수업에서 사용하는 새 트랙으로 변환했다. 이 영화 좋아. 오마이갓, 마지막에 칼라를 기대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최고다. 이 노래들은 내가 차 안에 있지 않을 때도 내 차 안에서 반복됩니다. 이 영상을 보니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셀러문 팬들 전 세대가 뭔가를 만들게 되면 생기는 일. 오마이갓, 이게 뭐야. 내 딸이 이 노래를 쉬지 않고 부르고 있는데 어디서 들은지 몰랐어. 그린을 플레이하게 두지 마세요. 아마 하루 종일 집안에서 이 노래를 듣게 될 겁니다. 이 영화는 그래미 가치가 있는 음악이 들어있다. 이게 나였어. 딸이 영화에 대해 알려주어서 처음엔 신경이 안 쓰였고 망설여졌다. 결국 봤다. 이제 테이크다운 노래가 내 헬스클럽 음악으로 가는구나. 나는 화장실을 써야 했고 딸에게 이 음악을 듣는 것을 잠시 멈춰라 했어. 나는 계속 화장실에 갇혀 있었다. 내 남편과 나는 이것을 좋아했어. 우리는 이것이 창의적이고 잘 쓰여지고 재미있고 멋진 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이 세대의 진짜 아이돌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의 음악적 선택에 감사할 때가 좋아. 내 딸은 이 영화에 빠졌어. 나도 따라 부르게 돼. 난 이걸 느껴. 난 44살이야. 우리는 오늘 가족 휴가 때 적어도 3번에서 4번은 노래 트랙을 들었어. 그건 어른들의 제안이었어. 모든 사람은 소다팝에 어깨를 흔들고 있다. 이 영화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 영상을 보니 꼭 봐야 할 것 같아. 이 노래가 매일 내 머릿속에 반복되고 있어. 우리 아이가 방금 이걸 시작했는데 나는 집착했어. 너무 당황스러워. 우리 애들은 둘 다 집착해서 캠핑 여행을 위해 다운받았고 우리 친구들 애들은 노래를 멈추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이른 아침과 자기 전에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큰애기에게 집에 가면 또 영화 보기로 약속했다. 우리 아이들은 이걸 리플레이하고 있는데 난 그것에 대해 화가 나지 않아. 애니메이션 소년 10대 엄마가 되는 게 좋아. 4살짜리 딸이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녀는 이 영화를 반복적으로 보고 있어. 루미처럼 머리를 따는 법을 구글링 중. 오늘 저녁 8살 아이들과 함께 말 그대로 다시 시청 중. 테이크다운은 영구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다. 20번 정도 받고 앨범은 다운로드 받았다. 난 66세 할머니야. 영화를 좋아해. 처음 보고 싶을 때는 관심 없었는데 첫 곡 끝나고 관심 없던 남편이 어젯밤에 다시 보자고 하고 있어. 잘 보셨나요? 어제 댓글을 소개할 때도 30%는 부정적인 댓글이 있는데 부정적인 댓글 대부분 대만, 일본, 중국 이민자처럼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한류가 자신들의 자존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고국 문화가 아니라 한류가 커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모순적인 감정을 지닌 듯 보입니다. 어쨌든 댓글을 보면 여전히 이 영화를 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매체의 기사를 보고 보겠다는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는 꾸준히 시청되며 한류를 더 미국 사회에 알릴 듯 보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